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이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순간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입에서는 이미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지만 돌아서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고 묵직한 억울함과 극심한 피로감이 밀려오진 않습니까? 정작 내 할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밤잠을 설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심각한 무의식적 가면에 조종당하며 영혼이 깎여나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타인의 기분과 편의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배려해온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세상 없이 착한 사람, 언제나 믿음직하고 성실한 동료라 부르며 찬사를 보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칭찬의 뒤편에서 정작 당신의 영혼은 매일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으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심리적 경계선마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융은 이처럼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에 완벽하게 맞추려다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심리적 병리 현상을 과잉 적응 페르소나라고 명명했습니다. 오늘 다크 프로파일러 융에서는 왜 수많은 성인들이 거절 앞에서 사지가 마비되는 듯한 공포를 느끼는지, 그리고 이 착한 사람 가면 뒤에 숨겨진 무의식의 잔혹하고 서늘한 메커니즘을 깊숙이 해부해보려 합니다. 수년째 무난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30대 회사원 A씨의 비식별 케이스를 들여다봅시다. A씨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동료들이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한 고된 잡무부터 시작해서 상사의 갑작스럽고 부당한 사적 부탁에 이르기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모두 웃으며 당연하듯 떠맡았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한 과도한 배려와 희생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무리한 야근과 주말 업무 전가로 인해 A씨의 개인적인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만성적인 수면 장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화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괴로웠던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료들이 그의 헌신과 호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마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계에 다다른 A씨가 용기를 내어 이번 주말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업무를 대신 맡아주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따뜻한 격려나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 상사는 차가운 눈총을 보내며 갑자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했냐, 사람이 변하더니 의리가 없다는 식의 가혹한 비난과 실망감을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타인의 만족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귀중한 시간을 제공했지만 정작 그에게 남은 것은 깊은 심리적 소진과 무기력, 억울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깊은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단 한 번의 단호한 거절조차 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심리적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일까요? 왜 부탁을 받는 순간 거절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것일까요? 이것은 비단 A씨만의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현대인들이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평판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타인의 침범과 무례함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최소한의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채 부당한 요구와 심리적 조종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카를 융은 인간이 사회라는 공공의 무대 위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 착용하는 무의식적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정의했습니다. 본래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이 페르소나는 타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사회적 직분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도구이자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속의 자아, 즉 에고가 이 페르소나와 과도하게 밀착되고 동일시될 때 발생합니다. 이를 융 심리학에서는 바로 과잉 적응 상태라고 부릅니다. 과잉 적응 상태에 빠진 이들은 진짜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와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가면의 역할 사이의 구분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이러한 과잉 적응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켜야만 비로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엄격한 조건부 자존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나 주변 환경의 과도한 요구에 지나치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순수한 욕구나 정당한 분노 같은 감정들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무의식 깊은 곳으로 강하게 억압해온 것입니다. 이 억압된 감정들이 성인이 된 후 거절의 순간마다 무의식적 공포로 분출됩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하려 할 때 단순한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넘어 무의식적인 공포와 강렬한 죄책감이 온몸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들의 무의식 속에서 거절이라는 행위는 곧 상대방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자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 되어 사회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것이라는 가혹한 위협으로 오인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잉 적응 페르소나를 쓴 이들은 타인의 기쁨과 편의를 위해 자신의 영혼과 생명력을 땔감으로 태우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었던 나머지 가면이 피부에 달라붙어 마침내 가면이 곧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안타깝고도 무시무시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무의식의 심연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남의 기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매번 부당한 요구를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진짜 이유가 과연 흔히 믿듯 타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숭고한 배려 때문일까요? 카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여기서 매우 서늘하고 뜻밖의 반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던 미덕의 가면 뒤에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진짜 무의식적 원인은 타인을 향한 따뜻한 희생 정신이나 숭고한 배려심이 아니라 내 안에 억압된 그림자, 즉 거절 후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타인에게 끊임없이 인정받아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무의식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사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거만함과 타인의 평가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깊은 불안을 자양분 삼아 자라납니다. 거절 시 느끼는 짓눌리는 듯한 죄책감은 상대방을 향한 순수한 미안함이 아니라 착하고 완벽한 나라는 자아, 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이기적 공포였던 셈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타인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려는 이들이나 나르시시스틱한 성향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이 과잉 적응 페르소나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꿰뚫어 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욕망과 거절 시 느끼는 죄책감을 간교하게 자극하여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도구로 당신을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영혼까지 쥐어짜냅니다. 무방비 상태의 당신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잔혹하고 피폐한 과잉 적응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카를 융은 무의식의 억압과 타인의 심리적 조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 즉 가면 뒤에 숨은 내 안의 그림자를 솔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거절할 때 밀려오는 죄책감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해야 합니다. 거절 시 느끼는 죄책감은 내가 타인에게 죄를 지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동안 멈춰있던 내 심리적 경계선이 마침내 비상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건강하고 반가운 신호입니다. 거절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부정적인 거부가 아니며 나 자신의 한정된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둘째, 누군가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를 해왔을 때 즉각 대답하지 않고 숨을 고르는 시간적 쿠션 지대를 확실히 확보하십시오. 지금 바로 결정하기 어려우니 제 개인 일정을 차분히 확인해보고 30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단 한 번의 멈춤 습관만으로도 무의식적인 자동 반석 예스 반응을 끊어내고 에고의 이성적 판단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적 변명을 배제하고 단호하되 정중하게 거절하는 언어적 경계선을 실천하십시오. 구절절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장황한 이유를 대는 변명은 상대방에게 또 다른 설득이나 조종의 여지를 제공할 뿐입니다.
아쉽지만 이번에는 제가 도울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명확하고 담담한 거절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상대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존중과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타인의 기대를 한없이 만족시키는 삶은 결코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이나 심리적 안전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페르소나는 거친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외투일 뿐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무겁고 답답한 착한 사람의 가면을 고이 벗어두고 당신 자신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심리적 경계선을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할 때입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하는 모든 심리학적 분석 및 콘텐츠는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룬 과잉 적응 페르소나와 심리적 경계선 보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경험과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담을 댓글로 편안하게 공유해 주세요.